77쪽 질문 1번에서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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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번 7번 또 1번 또 없어요? 자 넘어가자. 다음 수능형 문제 1번에서 7번 6번 3, 4 끝인가요? 자 다음 실전 마무리 문제 번호 8번 10번 27번이요. 20 27번 27 그리고 28번 27 8 또 13 21 또 됐어요? 그러면 저기 최고 수준에서는요? 4번이요. 4번 1번 1, 4 1, 4 또 3번 1, 3, 4 이렇게 가봅시다. 먼저 고난도 문제 1번 식 문제네요. 5분의 NCR은 3분의 NC R 플러스 1은 NC R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NR에 대해서 NR 구해서 N 플러스 R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약분이 될 게 있어 보이는데요. 정의식으로 일단 한 다음에 약분을 싹 다 해볼까요? 정의식 합시다. 그럼 N 팩토리얼 5 곱하기 R 팩 N 마이너스 R 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N 팩토리얼 3 곱하기 R 플러스 1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N 팩토리얼에 R 플러스 2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개 하고 해서 식을 두 개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해보면 일단 n 팩토리얼 약분돼서 분자가 둘 다 1만 남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분 뭐 5랑 3은 뭐 약분 안 되니까 5랑 3은 그대로 남겨두고 R팩 약분 되겠죠? 얘는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그렇지, 여기 R 플러스 1이 남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얘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얘는 N 마이너스 R에서 하나 더 뺀 거 팩토리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변에 여기에 N 마이너스 R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 요거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5N 마이너스 5R과 그 다음에 3R 플러스 3이 같다. 그러면 넘기면은 5N 마이너스 8R이 3이다. 식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마 이 오른쪽 두 개를 해도 나오지 않을까. 먼저 N팩 하면 약분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서로 1만 남을 거고, 분 뭐 해보시면 3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1 팩토리얼, R 플러스 2 팩토리얼이니까 이쪽에 R 플러스 2가 남겠죠. 그리고 얘는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고 얘는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니까 여기에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 같아야 되죠. 3N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은 R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왼쪽으로 문자를 넘겨서 정리해주면 3N 마이너스 4R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4R이니까 이거 2배 합시다. 그럼 6N 마이너스 8R은 10 이렇게 되어서 이거 두 개 위에서 아래 빼버리면 N은
7 나오고 n이 7 나오면 r은 15,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차분하게 정의식 사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죠. A, B, C, D 8명 D, E, F, G, H까지 8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다음을 만족해도 A를 선출하면 B 또는 C를 자, 규칙이 있어요. A를 뽑았어? A를 동그라미예요. 하면은 B 혹은 C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뽑게 되면 D와 E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 일단 A가 뽑혔을 때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가 뽑혔을 때.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일단 4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A가 뽑혔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중에서 3명이 나와야겠죠? 근데 A가 뽑히게 되면 B 또는 C가 나와야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A랑 B가 뽑히는 경우가 있고 C는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랑 C는 뽑히고 B는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랑 B랑 C가 다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이제 C가 안 되는 거고. 얘는 벌써 줄려요? 얘는 C가 안 되는 거고 얘는 B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A, B 했고 C는 안 돼. 그럼 D, E, F, G, H 5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요? 5명 중에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2명 뽑으면 된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A랑 C를 뽑고 B는 안 돼? C를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D랑 E는 안 돼요. 근데 몇 명이 더 필요해? 2명이 더 필요하니까 F, G, H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를 뽑았어. 그럼 몇 명 더 필요해요? 1명 더 필요한데 C를 뽑았기 때문에 D랑 E는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F, G, H 중에서 하나 이렇게 돼서 이거 다 더하면 몇 가지? 16가지가 되죠. 뭐가 16가지? A가 뽑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16가지. 근데 A를 뽑지 않고도 얼마든지 4명을 뽑을 수 있죠. 그러면 A를 뽑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경우를 어떻게 나누죠? C. 그렇죠. C가 지금 뽑히느냐 C가 안 뽑히느냐 이걸로 나눠야죠. C가 뽑히게 되면 어떻게 돼? D, E는 절대 안 돼. 그럼 나머지 A도 안 돼. A도 지금 안 뽑은 거죠. 그러면은 B, F, G, H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요? 3명 뽑아야 되니까 4C 3이에요. 그런데 C가 뽑히지 않았어. A도 안 뽑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제한 조건이 다 사라져. 4명만 뽑으면 돼요. 나머지 몇 명 있어요? 6명 있기 때문에 6명 중에서 편하게 그냥 4명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4가지, 15가지에서 19가지. 16가지, 19가지 더하면 35. 35가 답이 되겠죠? 세로들 7개가 있고 A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애매한 곳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로 길이는 100m고 이 가로 길이는 30m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180m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10분 이내로 간대요. 분속 얼마라고 그랬어? 속도가 얼마예요, 지금? 60m per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10분 이내니까 그렇죠. 600m 이내로만 움직여야 돼요.
최단 거리로 가면 몇 미터 움직여요? 100m에 180m니까 괜찮죠. 280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최단 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600m로 정해줬죠.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면 몇 미터 간 거예요? 200m 추가돼. 그렇죠. 그럼 몇 미터? 400m. 480m. 만약에 두 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680m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가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최단 거리로 가는 거는 뭐냐면 280m죠. 280m 최단 거리로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한 번만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알겠죠?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어떻게 셀까? 근데 그냥 최단 거리에 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B를 통과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는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문제에서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이 세로선이 기준이 됩니다. 세로선만 결정해 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A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거죠.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세로선을 선택해 주면 그 세로선 선택된 세로선에서 얘는 반드시 그 세로선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데 최단 경로라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뭐야? 내가 만약 이거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내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B를 지나면서 최단 경로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것만 지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온대.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이게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한 번은 지나야 돼. 이것도 괜찮아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니까 지나가는 세로선이 총 몇 개예요? 2개. 아, 3개. 세 개예요. 지나가는 세로선이 세 개. 그러니까 세로선을 몇 개 결정해 주면 돼? 세 개를 결정해 주면 돼. 근데 반드시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세 개를 한 번에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저기서 앞에서 세로선 하나, 뒤에서 세로선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뒤에서 세로선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리고 앞에서는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선의 개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33은 뭐냐? 앞에서 세 개를 한 번에 다 선택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앞에서 한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세로선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에다가 3, 6, 18이니까 19 이렇게 되죠. 2개 더하면 2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무엇이 기준이다? 세로선이 기준이다. 자, 넘어가서 수능형 문제 갑시다. 3번. 열 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아 있다. 의자 10개. 의자 10개고 A, B, C, D, E, F. A에서 F까지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자,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떨어뜨리지? 나머지를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돼. 6명 중에서 4명을 뽑으니까 6시 4. 자, 의자에 앉을 4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의자 10개를 먼저 놓고 얘네를 앉히는 게 아니라 쟤네가 앉을 의자를 다 갖고 가라고 그래. 그럼 의자 4개를 얘네한테 줘버려. 그럼 의자 몇 개 남았어요? 의자 6개 남았죠? 이 6개 사이사이에 4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사이사이가 몇 군데가 있어? 7군데가 있죠. 7군데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그들이 순서 바꿔야 구분이 되는 상황이니까 7P 4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게 그래서 N이 됩니다. 이거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계산하면 얼마인데? 15 곱하기 7, 6, 5,
4 이걸 얼마나 나눠? 100으로 나누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이렇게 날리고 5 되고요. 이렇게 날리고 3이니까 126이네요. 126 맞아요?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죠. 4번 보시면 달리기, 인라인 스케이트,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있는데 문제 이해부터 하세요. 매일 한 종목씩 7개 7일 동안 운동한대. 그쵸? 7번은 운동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운동하는 방법에서 7일 동안 세 종목 모두 한 번 이상씩 해야 된다. 근데 같은 종목은 반드시 연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달리기 했다가 인라인 할 때 다시 달리기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달리기를 X, Y, Z 이렇게 설정을 해요. 세 가지로. 근데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인 거야. 그리고 X랑 Y랑 Z는 적어도 1 이상씩은 돼야 돼요. 1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Y, Z 이 묶음이라고 선생님이 본 거예요. 이게 바꿀 수 없다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X 한 번 했으면 쭉 해야 되고 Y 한 번 했으면 쭉 해야 되고 Z 한 번 했으면 쭉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며칠 남니? 하나씩 반드시 들어가야 되면 며칠 남아요? 4일. 4일 남죠? 그 4일을 나열만 잘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일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4일만 가지고 뭐 4, 0,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죠? 해볼까요? 3, 1, 0, 3, 0, 1. 그 다음에 2, 0, 2, 2, 1, 1, 2, 2, 0. 그 다음에 1, 1, 0, 3, 1, 1, 2, 1, 2, 1, 1, 3, 0. 그 다음에 0, 0, 4, 0, 4, 0. 다 할게요. 그냥 0, 1, 0, 2, 0, 3,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세면 8, 9, 10, 15가지입니다. 뭐가 15가지? X, Y, Z의 순서만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절히 배분하는 게 일수를 배분하는 게 15가지. 그러니까 15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X, Y, Z 순서 정해놓은 거잖아. 근데 X, Y, Z 순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15 곱하기 3팩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의자 문제처럼 풀어요. 의자 문제처럼 풀었다고? 왜 이걸 의자 문제처럼 풀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운동 종목을 바꾸는 시점에서 네. 운동 종목을 바꾸는 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7자리가 있으면 7자리 중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해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을 써서도 안 돼. 이걸 이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풀려면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게 맞아요. 자,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사실 선택 확통에서 중복조합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 사실은 이거야. 요런 거 있어요. 3H4 요런 게 있어. 3H4. 이거 중복조합 기호인데요. 이거 지금 이거 3H4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6C4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15가 나오죠. 15가 일일이 세지 않아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벌써 졸리면 안 돼요? 연희 씨 좀 졸린 것 같은데? 졸리면 안 돼요. 네, 15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 증명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4번 문제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왜냐? 선행을 미리 한 친구들은 이걸 엄청 쉽게 풀 거거든요. 이거 정말 쉬운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수능형 문제지만 이거 그 선택 확통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저기 B단계 유형별 문제, 센 B단계 유형별 문제 중정도 난이도로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이게 여기 있으면은 미리 선행한 학생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상태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이게 해설지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생각 못 하죠.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해? 그렇죠? 이걸 해설이라고 쓴 사람은 이미 중복조합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복조합을 표현을 못 하잖아. 중복조합이란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증명한 내용을 저렇게 풀어서 쓴 거야.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거는 중복조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뭐 이거 15가지 세더라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세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6번 가죠. 6번 가시면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과일은 구분하지 않는데, 그럼 4종류의 과일을 선생님이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2개 있고 D가 2개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4개의 과일을 선택해. 여기서 4개의 과일을 선택하면 뭐 서로 다 다른 4개일 수도 있고, 아니 뭐 2개 같을 수도 있고, 2개 그리고 나머지 1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그랬네.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에게.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 전부 다 다른 과일, 다른 알파벳일 경우가 있을 거고, 2개는 같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같은 경우에 과일을 뽑을 수 있죠. 그래서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4명에게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봐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하나씩 뽑는 경우야. A, B, C, D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이건 한 가지죠. A, B, C, D.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문제에서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고, 그럼 한 가지 4개의 종류의 과일을 4명한테 나눠주려면 거기서 사팩토리 하면 되죠. 그렇죠? 자, 2개, 1개를 뽑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2개를 뭐 뽑을지를 따져야겠죠. 2개 뭐 뽑을래? 4개 중에서 한 가지의 과일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A를 2개 뽑았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1개는 뭐 할래요? B, C, D 중에? 3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 C,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과일 4개를 뽑은 겁니다. 이거를 4명한테 나눠줘요. 4명한테 나눠주는데 이거 4팩이겠어요? 똑같은 과일이 2개 있잖아. 그럼 똑같은 과일 2개를 받을 사람 먼저 정하자. 4명 중에서 2명 이거 똑같은 과일 받아.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이렇게 받든지 저렇게 받든지. 됐죠? 그 다음에 2개 뽑는 경우.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몇 개 골라내요? 4개 중에서 2개 골라내. 그러면 A랑 CC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4명한테 A랑 CC를 어떻게 나눠줘요? 누가 A 받을래? 4명 중에서 2명. 나머지는 CC 받아. 근데 저거를 지난번에 했던 조짜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짜는 거랑 약간 다른 게, 조짜는 거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8명이 있으면 서로 다른 8명을 갖다가 3명, 2명 이렇게 조를 짜는 거였고, 이거는 지금 서로 다른 8개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됐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24에다가 이거는 얼마예요? 4, 3, 12에 12 곱하니까 144. 그 다음에 66, 36 하면 다 더하면 204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 풀었고,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 하죠. 보시면 이렇게 사물함이 있는데
이렇게 사물함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지금 A, B, C가 이 사물함을 선택하는데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세 명의 자리를 정해보자. 이웃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그쵸? 하나의 모서리가 비어있게, 네 개가 이렇게 다 완전 떨어져 있고 하나의 모서리가 비어있는 경우. 이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모서리가 비어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여기 모서리 비어있는, 여기 모서리 비어있는, 여기 비어있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다가 A, B, C의 자리를 그 다음에 정하는 거니까 3팩 이런 식으로 세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이 세 자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3팩 A, B, C 자리 정해주는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각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 저렇게 대각선이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3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리고 화살표.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거는 요런 모양이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어. 응? 작은 화살표하고 큰 거죠. 작은 화살표? 삼각형이라고 해요. 삼각형.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따져볼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 둘, 뒤집을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8개. 일곱, 8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현이 지금 점점 졸린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 잘못 본 거였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이 있어요? 저 가운데 거 위로 올리고. 얘를 위로 올려버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렇죠. 두 개 한 개 있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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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좀 긴 걸로 해서 4 곱하기 3. 또 없어요? 아니 저거 왼쪽 거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모양 있을 수 있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여기 모서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3팩. 또 있어요. 또 떨어져 있는 모양 없나요? 그럼 이거 곱하기 3팩 하면 되겠네요. 6, 14, 22. 22 곱하기 3팩 6이니까 132. 다 맞나요? 네, 이렇게 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했고요. 10번으로 갑시다. 두 숫자 1, 2 중에서 어느 한 숫자를 5번, 다른 한 숫자를 3번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1을 내가 5번 썼다고 칠게요. 그리고 2는 3번 썼어. 3번 사용된 숫자는 비밀번호에 연속해서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3번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거잖아요. 넣는 게 아니라 2번은 띄워져 있는 거니까. 근데 2는 지금 여기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6개의 빈자리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돼요? 3개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63이죠. 그런데 1, 2, 5개일지 2가 5개일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1이 3개, 2가 5개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40이에요. 쉬운 문제죠? 근데 저럴 때 저희 숫자가 우연히 맞아가지고 저기 3개가 몰려도 3개만 최대 3개까지만 이웃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3개까지만 이웃할 수 있는 무슨 말이지? 왜냐면 네. 그러니까 1, 5개 사이에 이 네. 3개를 끼워 넣어도 이 3개를 끼워 넣어도 2가 한 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2, 1, 2, 1, 2, 1 그러면 그래도 어차피 1, 3개가 최대한 모이게 되는데 최대한 모일 수 있는 1의 개수가 어차피 3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기서 만족한 거고 여기서 조건이 우연히 맞아서 저렇게 된 거지. 만약 조건이 2개라고 했으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1이 왜 갑자기 2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 네. 그럼 1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근데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그 세 번 사용된 숫자는 비밀번호 연속해서 나타낼 수 없다 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 3번이라는 거는 이거 3번 사용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1이 아니라. 네.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3번 사용된 숫자는 1, 2 중에서 5번, 하나는 5개고 하나는 3번 사용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거예요. 여기서 3번이 아니라. 됐죠?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0부터 9까지의) 정수 10개를 한 번씩만 이용하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아, 뭐가 좀 마음에 걸려요? 0이 마음에 걸려. 0만 아니면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아, 그리고 3의 배수의 개수네요. 3의 배수 개수 나올 때 선생님이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누라고 그랬죠? 3은 3, 그렇지. 홀수 짝수 하면 홀짝으로 나누는 건 잘하는데, 자, 3의 배수 들어가면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면 숫자의 카테고리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1이 되는 수, 2가 되는 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나머지가 2가 되는 수,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그럼 0에서 9까지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봅시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0, 3, 6, 9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제 1, 4, 7이 있고 여기에 2, 5, 8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어떻게 더해야지, 3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어떻게 더해야지 3의 배수가 돼요? 어떻게 더해야 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값들 중에서 뽑는 경우, 아니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하나씩만 끄집어내면 3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만 끄집어냈을 때를 따져보자. 그리고 이거 자연수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가지? 여기서 만약 다 끄집어내면 4p3이에요. 근데 4p3 이렇게만 하면 되니? 0. 안 되죠. 0이 뽑혔을 때 0이 맨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0을 뽑고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p이죠. 왜? 0을 세 자리가 있으면 0을 맨 앞에 있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럼 3, 6, 9 3개 중에서 2개가 여기 들어오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3p3이죠. 3팩토리얼. 이거는요. 3p3.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세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따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 따지라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경우에서 따지라고요. 그럼 그게 4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 되겠죠. 근데 이게 다 돼요? 아니지. 저 4개 중에서 하나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 아, 잠깐만. 4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뽑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그 다음에 3팩토리얼 해야 돼. 그쵸? 그런데 뭐가 안 돼? 0이 뽑혔을 때, 얘는 0이 뽑혔다고 쳐. 0이 뽑히고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뽑힌 거야. 그쵸? 그럼 0과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뽑혔어. 그랬을 때 언제 안 돼?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죠. 0이 맨 앞에 왔을 때 나머지 2개의 숫자를 뒤에 배치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24에서 18, 6, 그럼 여기가 30. 여기가 30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3팩에서 이거 뭐야? 12, 36, 6, 216에서 18을 빼버리면 198. 그럼 198, 30과 198 더하면 228. 네, 답은 1번입니다. 됐죠? 13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2의 5승 곱하기 3의 7승. 5의 9승. 이거의 약수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수의 개수.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이거의 약수 중에서. 그럼 이거의 약수라는 거는
이게 다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2를 소인수로 하는 수보 2의 5승보다 이제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3의 7승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고 5의 9승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2, 3, 5는 서로 소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연수가 됐을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제곱이 되는 수는 1은 안 되나? 1도 되죠. 얘가 2의 제곱 혹은 2의 0승, 2의 4승, 2의 제곱, 2의 4승 이 숫자 중에서 하나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0승, 3의 제곱, 3의 4승, 3의 6승 중에서 하나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5의 0승, 5의 2승, 5의 4승, 5의 6승, 5의 8승 중에서 하나가 구성이 되어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승 곱하기 5의 4승 이건 당연히 이 수의 약수가 되죠. 이게 뭐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5의 제곱의 제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랑 3과 5는 서로 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2, 3, 5 안에서 제곱수가 되는 값들을 따져줘야 되고 그것들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3가지, 4가지, 5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 해버리면 얼마예요? 60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20번 했고요. 네. 16번이 있잖아요. 16번이요? 네. 16번 그 일일이 하는 거면 방법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시 2 하면은 전체 직선 다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3점을 지나는 직선, 4점을 지나는 직선, 5점을 지나는 직선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빼면 안 되고 그 선 하나 자체는 다시 더해줘야 되죠. 근데 그 일일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 다 이렇게 다 세봐야 되냐 라는 거잖아요. 3개짜리, 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네, 그거 세봐야 돼요. 그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세야 되고 그 다음에 27번 가볼게요. 21번이네요. 21번 가보죠. 다음은 어떤 극장의 좌석 배치도의 일부이다. 좌석 배치도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1, 2, 3)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돼 있어요. 3, 4번 좌석과 5번 통로가 존재한다.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3명. 자녀 3명 자자자로 해야겠다. 자, 3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엄마 아빠는 이웃하고 할머니는 홀로 앉지 않는데 엄마 아빠는 이웃하고 할머니는 홀로 앉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엄마 아빠부터 자리 정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자리 정하고 그 다음에 자녀 3명 자리 정하면 되겠죠. 자, 상관없죠. 어떻게 해요? 저 할머니 먼저. 할머니 먼저 해도 되죠. 할머니 먼저 할까요? 할머니 먼저 합시다. 그게 편할 것 같네요. 자, 할머니 어디 앉을래요? 할머니는 반드시 어디 앉아야 돼요? 혼자 앉으면 안 되니까. 1, 2, 3이나 4, 5에 앉아야 되는데 이때 할머니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을 자리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할머니가 4번이나 5번 앉으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1, 2, 3 중에서만 앉아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만약에 2번 앉으면 엄마 아빠는 4번, 5번에만 앉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가 1번에 앉은 경우, 2번에 앉는 경우, 3번에 앉는 경우, 4번에 앉는 경우, 5번에 앉는 경우 나눠서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5가지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1번에 앉는 것과 3번에 앉는 거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4번에 앉는 것과 5번에 앉는 것도 할머니가 여기 앉는 것도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겠다. 할머니가 1번, 3번에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할머니가 2번에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할머니가 4번, 5번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해보죠. 먼저 할머니가 1번, 3번에 앉아. 1번에 앉을래? 3번에 앉을래? 할머니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럼 할머니가 1번에 앉았어. 그럼 엄마 아빠는 2, 3 아니면 4, 5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죠? 이게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3명은 이제 자리가 3자리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죠. 자, 할머니가 2번에 앉는 경우. 자, 2번에 앉는 게 딱 하나지죠. 한 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어디 앉아야 돼? 4번, 5번에만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3자리 남으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할머니가 4번 아니면 5번에 앉는다. 4번에 앉을래? 5번에 앉을래? 따져주면 엄마 아빠는 1, 2 아니면 2, 3에 앉겠죠. 두 가지인데 좌우도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머지 3팩 이렇게 되죠. 그래서 8, 6에 얘는 48, 6, 12, 8, 6에 48 다 더하면 108 아니에요? 108. 답은요? 108. 됐죠? 자, 넘어가죠. 27번, 28번 갑시다. 아, 배터리가 없네. 이 27번 볼게요. 다정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000부터 1099까지 4자리 자연수를 시연이에게 전송하려고 한다. 전송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오류를 시연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숫자를 하나 덧붙인대. 그래서 4자리 수의 각 자릿수의 합이 짝수이면 0, 홀수이면 1을 전송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0, 1, 6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짝수니까 뒤에다 0을 이렇게 딱 붙인다는 거야. 그런데 2, 1, 0, 2는 다 더하면 얼마예요? 홀수기 때문에 뒤에다가 1을 이렇게 딱 붙인다는 거예요. 그 상황 이해됐죠? 다정이가 0을 붙인 5자리 수 중에서 0을 붙였다는 거는 각 자릿수가 합이 짝수라는 거죠. 가운데 3자리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 그럼 뭐야? 봐봐요. 처음 맨 앞자리 무조건 1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3개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0이 왔다는 건 이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3개의 숫자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그렇죠. 3개의 숫자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은 숫자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홀이 3개 다 있거나 아니면 짝수 2개랑 홀수 하나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홀수 3개가 오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서로 다른 숫자여야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고 짝짝 홀이 온다. 일단은 뭐부터 정해요? 어디에 홀이 있을지부터 정하죠. 그게 3가지고 그 다음에 홀수 몇 개 있어요? 13579 5개가 있죠? 5개 하고 그 다음에 짝수 4개 짝수도 5개 중에서죠? 0까지 포함하니까 5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여기 정해주는 거니까 5P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됩니다. 60이고요. 20이니까 300이고요. 그래서 360이 답이 되죠. 28번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볼록 십각형의 꼭지점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중에서 이 십각형과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십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점 3개를 골라. 점 3개를 고르게 되면 뭐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죠? 이거는 한 변도 공유하지 않은 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공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10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요? 일단 3개 선택하는 건 전체 경우의 수예요. 여기서 뭐 빼줘야 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변을 공유하는 걸 빼줄게요. 자, 이거의 한 개의 변만 공유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여기까지 여기 이걸 세버리면 2개의 변을 공유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변 기준으로 6가지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몇 개의 변이 있죠? 지금 10개의 변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요런 거, 이런 삼각형은 2개의 변을 공유하는 거예요. 2개의 변을 공유하는 거 몇 개 있겠어요? 10개 있죠. 그렇죠? 꼭지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 10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에서 70을 빼버리면 답은 50입니다. 근데 이것도 볼록 십각형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굳이 그냥 십각형이라고 하면 아, 톤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십각형이잖아요. 아, 자, 쉬었다가 함수 기본,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어떻게 10분, 20분이라도 시간 줘요? 아니면은 10분, 20분은 아니고 그냥 개념 한번 볼 시간이 있어요. 개념 볼 시간 10분, 20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념 볼 시간 잠깐 주고. 그래요. 그러면 저 1, 3, 4번 풀고 시간 조금 갖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걸로. 시험 정확하게 1시간 볼 겁니다. 뭐 먼저 푼 사람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1시간 볼 거고. 20문제요. 서술형 답안지 작성도 해야 돼요. 알겠죠? OMR 카드 작성도 해야 되고요. 그 없어요. 아, 컴퓨터 사용법 없어도 돼요. 그냥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연필로 이렇게 칠해도 돼요.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ABC가 나열되어 있는데 세 사람 ABC, A는 A1을 점등을 한 후에 그러니까 A1, A2, A3, A4, A5, A6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A는 A1을 점등한 후에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PK-1 이거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일단 첫 번째 거 하고 이게 이것도 사실 수학 1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예, 수열이죠.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초항이고 공차가 P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P마다 한 번씩 더 누른다는 거야. 등차 수열 일반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2부터 집어넣으니까 A1은 일단 누르고 그 다음에 P마다 한 번씩 더 누른다는 거야. 예원아 참을게요. 그 다음에 B A2 플러스 Q에 K-1이니까 얘는 뭐야? B는 A2를 일단 누르고 그 다음에 Q마다 한 번씩 누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A3 플러스 A3 플러스 R에 K-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얼마마다 한 번씩 누른다는 거예요? R마다 한 번씩 누른다는 거예요. A3 누르고 R마다 누른다. 그래서 지금 A, B, C 일단 정해졌어요. 일단 정해졌는데 이 다음에 얘는 P마다 한 번씩 누를 거고 얘는 Q마다 한 번씩 누를 거고 얘는 C마다 한 번씩 누를 거야. 근데 이 뒤에 있는 놈들이 다 한 번씩 켜져야 돼. 한 번씩만. 2번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랬을 때 PQR이 얼마야겠느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333이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3번마다 파란색도 3번마다 한 번씩, 노란색도 3번마다 한 번씩, A3도 3번마다 한 번씩 누르게 되면 그러면 다 켜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있어. 뭐 있을까? 사이사. 그러니까 얘 B는 2번마다 한 번씩 켜지는 거예요. 2번마다 한 번씩 켜지는데 그러면은 사이사이에 이제 하나씩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개의 숫자가 4마다 반복되면 그 빈 곳을 서로 엇갈리면서 채워지게 되죠. 여기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이 올 거고
그래서 요거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3번 보시면 두 개인 거예요? 네, 2개. 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그 숫자가 다 눌러줘야 되니까 뭐 터무니없이 5, 6, 7 이렇게 커져버리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3번 보면 지금 A에서 A로 가는 함수죠. 그리고 1대1 대응이래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 1, 3, 4, 5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뭘 지켜야 되냐면 가해 조건을 보시면 F1 빼기 F2 이거 둘의 차이가 얼마? 1이어야 된다. 그럼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둘의 차이가 1이어야 돼. 1, 2, 2, 3, 3, 4, 4, 5 뭐 둘이 바꿀 수는 있지만 4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럼 2개는 이미 정해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 2가 2, 3으로 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3, 4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건 또 있죠. F4 플러스 F5가 6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F4랑 F5가 1, 4가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F4랑 F5가 1, 2랑 4로 가면 안 돼. 그거 말고는 다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F1, F2가 1, 2인 경우, 두 번째 F1, F2가 2, 3인 경우, 세 번째 F1, F2가 3, 4인 경우 하고 4, 5인 경우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F1, F2가 4, 5가 돼버리면 이 세 개 중에서 두 수를 더하더라도 6보다 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로 갔어. 그러면은 F1, F2가 1, 2로 가게 되면 3, 4, 5가 이제 3, 4, 5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숫자는 6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몇 가지겠습니까? F1, F2가 1, 2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일단 두 가지예요. 1, 2, 2, 1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3, 4, 5가 가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1, F2가 지금 이것처럼 2, 3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면 일단 F1, F2가 2, 3 엇갈릴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3팩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는 뭐가 안 돼? 2, 4, 5가 1, 4로 가는 경우는 안 돼. 1, 4, 4, 1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F1, F2가 3, 4로 간다. 3, 4로 가게 되면 1, 2를 선택하게 되면 안 되죠. F4, F5, 1, 2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요? 12가지, 8가지, 8가지. 그래서 28가지죠. 주문 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일단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뽑아 놓으면 그냥 알아서 A, B, C, D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대소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난 뽑기만 하면 돼. 4개의 숫자를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4개의 숫자를 뽑아내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A, B, C, D 곱한 것이 10의 배수다. 그러면 이거 10의 배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 B, C, D 숫자 4개의 구성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2하고 0부터 9까지죠? 2하고 5요? 1부터 9까지네요. 2하고 5? 아니죠? 어떻게 있어야 돼? 짝수와 5예요. 짝수랑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짝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 보시면 A분의 BCD는 자연수?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CD의 약수 중 A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근데 A가 숫자가 제일 작잖아요, 지금. 그럼 A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A는 아무리 커도 6보다 커질 수는 없어. 그쵸? 그럼 A가 1부터 6까지 있는 숫자들이 가능하잖아요. A가 왜 6보다 클 수 없어요? 6, 7, 8, 9 하면 끝이잖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경우 나눠서 생각해보자. A가 1인 경우. A가 1이 되면 이거는 상관없죠. 그러면 BCD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거 숫자를 좀 구분을 합시다. 1, 3, 5, 7, 9가 있고 그 다음에 2, 4, 6, 8이 있고 이 중에서 특별한 숫자는 뭐냐면 특별한 숫자 뭐예요? 5죠. 그리고 짝수 중에서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를 지금 이제 A를 1이라고 놓으면 이제 숫자를 3개 뽑으면 돼.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뭐 뽑아야 돼? 뭐를 뽑아야 돼? 반드시? 5는 반드시 뽑아야 돼. 그럼 이제 숫자 2개는 정해져 있어. 1하고 5야. 나머지 숫자 2개 정합시다. 뭐 뽑아야 돼 그러면? 1하고 5기 때문에 짝수 하나 반드시 뽑아야 되죠. 그쵸? 짝수가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돼. 그치? 짝수가 없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의 숫자가 있어요 지금? 1이니까 3, 7, 7개의 숫자가 있죠? 7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뽑아낼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야? 홀수에서만 2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3, 7, 9에서 2개 뽑으면 안 돼. 됐어요? 그러면 이거 만족한 게 나온다. 자, A는 2일 때 갑시다. 자, A는 2일 때 가면 선생님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제. 1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 A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2랑 5가 뽑힌 상황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쵸? 다만 이제는 나를 지켜줘야 돼. 저게 자연수가 되려면 2가 약분이 돼야 되는 거죠. 짝수가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네. 짝수가 2개 와도 상관없고. 그러면 나머지 역시 7개의 숫자가 있는데 7개의 숫자가 있죠? 그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근데 그렇죠. 홀수 2개인 경우를 빼줘야죠. 근데 왜 7개지? 6개여야 되는데. 아, 여기 2는 했잖아. 6개. 2는 여기 지금 했잖아. 2는 나왔잖아.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홀수 2개 나오는 경우는 빼줘야지. 그래야지 약분이 될 거니까. 예원아, 그 졸려서 시험 보겠어? 세 번째, A가 3인 경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2 지워. 2 지우고 A가 3인 경우. 그러면 숫자 이제 2개 더 뽑아야 되는데 일단 짝수가 하나는 나와야 돼요. 거기에다가 BC 3의 배수도 하나 나와야 돼. 짝수랑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아, 그럼 6이 나오면 다 해결이 된다. 그치? 그럼 6이 나오면 6이 나오면 나머지는 뭐 3 나왔고 6 나왔고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면 4가지인가요? 그럼 6이 안 나오면요? 6이 안 나오면 반드시 9가 나와야 되지. 9하고 짝수 9하고 짝수요? 그렇죠. 9하고 짝수 하나니까 2가지겠네요. 9가 나와야 되고 2가. 그럼 이게 6가지네,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4인 경우. 자, A가 4인 경우 5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8이 나와줘야 돼. 반드시 8이 나와야죠. 왜? 4 약분돼야 되니까. 그쵸? 8이 나와줬다고 쳐. 그럼 나머지 숫자 7, 6, 7, 9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C 3가지지. 그쵸? 그 다음에 A가 5가 되면요. 이젠 A가 5가 됐어. 그러면 저 나머지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 안 되죠. 왜냐면은 나 때문에 안 되겠다. 약분되는 게 없잖아. A가 6이어도 6, 7, 8, 5가 못 뽑히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네. 여기까지만 되네요, 지금. 그래서 얘는 21에서 3 빼면 18, 얘는 15에서 3 빼면 12, 6, 3. 이거 싹 다 더하면 3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생님이 경우의 수 가장 처음에 들어갈 때 뭐 강조했어요? 경우의 수 문제는 경우를 다룬다. 그렇죠?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서 빠지는 거 없이 틀리는 거 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좋아요. 자, 시험을 볼 건데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면 시험 범위는 일단 집합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진행할 거고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5문제고 60분이요. 응? 부분 점수 있죠. 선생님이 시점할 거니까 부분 점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점이 지금 배점을 48점 플러스 32점이에요. 80점 만점인데 여기에다가 시험 점수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25를 할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100점으로 이거 만들 때 이때 시험 범위가 그 유형수까지는 아니요. 원래 보통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수학상의 도형의 이동을 시험 범위로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상관없죠. 저 비율로 따질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60 플러스 40점입니다. 객관식 60점, 서술형 40점.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서술형부터 열심히 풀어야 돼. 부분 점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마킹 해야 되고 서술형 답안지 써야 되고 서술형 그 부분 점수 채점은 선생님이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 10분에서 20분 가량 이 앞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문제지를 보든지 해서 공식이랑 그냥 뭘 쓰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정확하게 1시간 볼게요.